일부 과일. 과일. 이 실제로 노화를 가속화하고 뇌를 손상시키며 탄산음료 캔보다 혈당을 더 심하게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임상영양학저널, 특정 고당 과일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65세 이상의 성인은 뇌졸중, 당뇨병 및 심부전과 관련된 위험한 상태인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57% 더 높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것은 건강에 좋다거나 소화에 좋다고 광고되는 바로 그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일 조용히 당신의 몸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세포가 더욱 취약해지며 설탕에 대한 내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즉, 잘못된 과일이 실제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어떤 과일은 노인들에게 천연약과도 같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강화하며 심지어 두뇌를 말 그대로 나이보다 훨씬 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인들이 매일 먹어야 할 4가지 과일과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과일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위험 목록의 마지막 위험도 놓치지 마세요. 그것은 달콤하고 육즙이 풍부하며 수백만 명의 사랑을 받지만 조용히 에너지를 소모하고 인생에서 몇 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시청 중인 위치를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이와 같은 비디오를 더 보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4위. 아보카도. 그렇습니다. 아보카도는 엄밀히 말하면 과일이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식이 지방에 대해 경고하는 오래된 영양조언과는 달리 아보카도는 노인들이 식단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가장 유익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아보카도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단일 불포화 지방, 주로 올레산, 함량이 높기 때문에 위험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크게 낮추는 동시에 좋은 HDL 수치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특정 지방 프로필은 콜레스테롤 비율의 개선이 심장마비 및 뇌졸중의 위험 감소로 직접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혈관 문제를 관리하는 노인들에게 아보카도가 매우 귀중한 식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보카도가 바나나보다 더 많은 칼륨, 과일당 약 975mg을 함유하고 있어 혈압 관리에 탁월하다는 사실입니다. 고혈압은 65세 이상 성인의 거의 3분의 2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는 특히 중요합니다. 아보카도의 칼륨은 나트륨 섭취의 균형을 맞추고 혈관벽을 이완시켜 추가 약물 없이 자연스럽게 혈압 수치를 더 건강한 범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심혈관 혜택 외에도 아보카도는 눈 건강을 개선하고 노인의 시력 상실의 주요 원인인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의 진행을 줄이는 것으로 밝혀진 항산화 카로티노이드인 루테인을 상당량 제공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아보카도의 가장 과소평가된 이 점은 영양분 흡수를 얼마나 잘 지원하는지일 것입니다. 비타민 D, K와 같은 야채에 들어있는 많은 비타민과 항산화제는 지용성이므로 신체가 이를 흡수하려면 지방이 필요합니다. 샐러드나 조리된 채소와 함께 아보카도를 섭취하면 필수 영양소의 흡수가 최대 15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충제를 조금도 복용하지 않고 식사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혜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글쎄, 하루에 아보카도 반 개면 보상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통곡물 토스트에 바르거나 스무디에 섞거나 숟가락과 레몬 한 조각과 함께 드세요. 어떻게 즐기든 이 과일은 노인 건강의 판도를 바꾸는 진정한 과일입니다. 세 번째,
사과. 사과에는 섬유질, 특히 장에 있는 좋은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는 펙틴이라는 유형의 섬유질이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더 건강한 장은 더 나은 소화, 더 강한 면역력, 향상된 영양 흡수로 이어지며 이 세 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사과를 더욱 인상적으로 만드는 것은 콜레스테롤과 심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펙틴은 소화관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이를 몸에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춥니다. 사과에는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기능을 지원하는 케르세틴과 같은 플라보노이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조절에서 이들의 역할을 잊지 마십시오. 단맛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혈당 부하가 상대적으로 낮고 섬유질은 설탕이 혈류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어 급상승과 충돌을 방지합니다. 인슐린 저항성 또는 제2형 당뇨병이 있는 노인들에게 이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는 또한 섬유질과 수분 함량 덕분에 포만감을 주어 식욕 조절에 좋습니다. 사과를 씹으면 타액 생성이 촉진되어 나이가 들수록 흔히 발생하는 충치와 잇몸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빨간색, 녹색 또는 노란색 사과는 가장 접근하기 쉽고 다양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일상생활에 하나만 추가하면 신체의 거의 모든 주요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석류. 석류는 매일의 간식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노인들에게는 이 루비빛 붉은 과일은 심장을 위한 액체 금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동맥은 자연스럽게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석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푸니칼라진의 풍부한 공급입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항산화제의 일종으로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동맥의 산화 스트레스를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죽상동맥경화증.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푸니칼라겐은 적포도주나 녹차보다 항산화 활성이 최대 3배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면 동맥벽에 염증이 생기고 좁아지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쓴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푸니칼라겐은 이를 제거하여 혈류를 더 원활하고 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석류 주스는 고혈압 환자의 수축기 혈압을 5에서 21%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약을 늘리지 않고 혈압을 관리하려는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석류는 기억력과 뇌 기능도 지원합니다. 유크라의 한 연구에서 매일 석류 주스를 마신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언어 기억력 테스트에서 상당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기억 상실은 노화로 인해 가장 두려운 영향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치과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석류 주스는 쉽지 않고도 대부분의 동일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과일을 통째로 섭취하면 추가적인 섬유질과 미량 영양소가 제공되지만 보충제 형태의 농축된 항산화제도 유망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매일 한 잔을 마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씨앗 반 컵을 먹거나 아침 스무디에 주스를 섞는 것만으로도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단 과일과 달리 석류는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뇨병 전증이나 제2형 당뇨병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합니다.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100% 순수 석류 주스를 선택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석류가 특정 약물과 약간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항상 의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과일은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심장을 더 젊고 오래 유지함으로써 건강기간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위. 베리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노인들에게 유익한 과일 목록의 맨 위에는 베리류, 특히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가 있는데 이는 모든 식품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노화 방지 특성을 제공합니다. 베리가 노인들에게 독특하게 유익한 점은 인지 기능과 뇌 건강에 미치는 특별한 영향입니다. 이 작은 보석에는 블루베리의 생생한 색상을 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천연 식물 화합물인 안토시아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베리를 섭취하면 이러한 화합물이 뇌의 염증을 줄이고 뇌 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향상시켜 작용합니다. 실제로 저널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경학 연보, 일주일에 블루베리를 2회만 섭취한 노인의 경우 인지 노화가 최대 2년 반 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들이 본질적으로 2.5세 더 어린 사람의 인지 기능을 유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뇌 보호 효과는 혈액내 장벽을 통과하여 뇌 조직의 산화 손상을 직접 중화시키는 베리의 독특한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기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블루베리는 또한 균형과 조정력을 향상시켜 노인 부상의 주요 원인인 낙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베리 섭취의 심혈관 혜택은 똑같이 인상적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베리를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는 노년층의 혈압 감소, 동맥 유연성 개선, 염증 지표 감소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효과는 심장병 위험의 측정 가능한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심장병이 노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주요 사망 원인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요 이점 외에도 베리는 뛰어난 혈당 관리 특성을 제공합니다. 섬유질과 생리활성 화합물은 식사 후 혈당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당뇨병이나 노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당뇨병 전 단계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혈당 급등을 예방합니다. 베리의 섬유질 함량, 컵당 약 8g은 소화 건강을 지원하고 민감한 소화 시스템을 자극하지 않고 규칙적인 배변을 촉진합니다. 오트밀, 요거트, 스무디에 하루에 한 컵만 첨가해도 에너지, 집중력, 심지어 기분까지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선하거나 냉동 블루베리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건강상의 이점을 상쇄하는 설탕이 첨가된 건조식품은 건너뛰세요. 이제 노인들이 꼭 먹어야 할 상이 4가지 과일을 알아냈으니 이제 노인들이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4가지 과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부엌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는 과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위. 포도. 언뜻 보기에 포도는 무해하고 심지어 건강에 좋은 간식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작고 달콤하며 상쾌하며 종종 항산화제, 특히 빨간색이나 검은색 품종의 좋은 공급원으로 선전됩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는 포도가 속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섬유질 함량이 매우 낮고 설탕 함량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포도에는 포도당 과당이라는 일종의 설탕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 줌씩 입에 넣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설탕을 섭취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실제로 포도 한 컵에는 23g의 설탕이 들어있는데 이는 작은 캔디바와 거의 같은 양입니다. 이미 혈당 관리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이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부족하면 설탕이 혈류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과 인슐린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동은 일시적인 것 이상으로 체중 증가, 염증 및 제2형 당뇨병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유기농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포도의 살충제 잔류물로 코팅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면역 체계가 약하거나 소화가 민감한 노인은 이러한 독소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포도 껍질도 얇고 씹기 쉬우나 사과나 배 같은 다른 과일 껍질에 비해 영양가가 적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포도가 무해해 보일 수도 있지만 변장한 혈당 제항입니다. 특히 안정적인 에너지, 체중 및 대사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인들에게 위험합니다. 세 번째, 말린 과일. 말린 과일, 특히 아황산염으로 상업적으로 가공된 과일은 외관상 건강에 좋고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과일 선택 중 하나입니다. 말린 과일에 대한 가장 즉각적인 우려는 극도로 농축된 설탕 함량에 있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수분을 제거하면 본질적으로 고농축 형태의 과당만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량의 말린 살구에는 신선한 살구 몇 개를 통째로 먹는 것과 거의 같은 양의 설탕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포만감 신호를 제공하는 섬유질과 수분 함량 없이 과도한 양의 과당을 섭취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 설탕 농도는 소량 섭취하더라도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성을 관리하는 노인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지거나 기존 당뇨병을 관리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설탕 스파이크는 또한 신체의 염증을 증가시켜 관절염 통증을 악화시키고인지 저하를 가속화하며 심지어 면역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상업적으로 생산된 건조 과일에는 색상을 유지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데 사용되는 방부제인 아황산염이 첨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아황산염은 민감한 개인에게 심각한 천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노인은 연령 관련 호흡 기능 변화로 인해 특히 취약할 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에서 천식 및 코피디 유병률이 증가합니다. 대략 100명 중 1명은 아황산염 민감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숫자는 호흡기 질환이 있는 노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증가합니다. 말린 과일에 들어있는 농축설탕과 화학방부제의 염증 가능성으로 인해 65세 이상 성인의 거의 50%에 영향을 미치는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관리하는 노인에게 특히 부적합합니다. 두 번째, 설익은 바나나. 갈색 반점이 있는 잘 익은 바나나는 많은 노인들에게 영양가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덜 익은 바나나나 녹색 바나나는 노인들에게 최악의 과일 선택이 되는 몇 가지 중요한 건강 문제를 제시합니다. 설익은 바나나의 주요 문제는 저항성 전분 함량이 높다는 것입니다. 익은 바나나에서 발견되는 쉽게 소화되는 설탕과 달리 이러한 유형의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에 저항합니다. 이미 소화 효소 생산 감소 및 장 운동성 저하와 같은 연령 관련 소화 변화를 겪고 있는 노인의 경우 이 저항성 전분은 팽만감, 가스 및 복통을 비롯한 심각한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염증성 장 질환이 있는 노인에게서 더욱 악화되며 이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흔해집니다. 설익은 바나나를 소화하는 데 어려움은 불편함을 넘어 실제로 같은 식사 중에 섭취되는 다른 음식의 영양분 흡수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약물 상호작용, 식욕 감소 또는 연령 관련 영양 흡수 효율 변화로 인해 이미 영양결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특히 문제가 됩니다. 그 외에도 익지 않은 바나나의 특징적인 백악질 식감을 담당하는 수렴성 화합물은 민감한 개인의 소화관 내벽을 자극하여 장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영양학적 관점에서 볼 때 덜 익은 바나나는 익은 바나나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의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유익한 화합물은 숙성 과정에서 극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과일 섭취로 항염증 효과를 원하는 노인들에게 항산화 성분이 감소하면
설익은 바나나가 특히 좋지 않은 선택이 됩니다. 1위. 자몽. 노인들이 피해야 할 과일 목록의 맨 위에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과일인 자몽이 있습니다. 건강식품 및 체중관리 보조제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자몽은 일반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들에게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은 퓨라노쿠마린이라는 화합물에 있는데 이는 장에서 CYP3A4라는 효소 생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 효소는 약 85가지의 다양한 약물 대사를 담당합니다. 이 효소가 억제되면 약물이 혈류에서 위험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올바른 양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용량을 복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부작용의 위험을 극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며 그중 일부는 약물에 따라 심각하거나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는 약물 목록은 광범위하며 노인들에게 처방되는 매우 일반적인 약물, 아토르바스타틴, 노바스타틴 및 심바스타틴과 같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사용되는 특정 스타틴이 포함됩니다. 니페디핀과 같은 칼슘 채널 차단제와 같은 일부 혈압약, 부스피론과 같은 항불안제, 아미오다론과 같은 항부정맥제, 심지어 일부 항히스타민제와 면역억제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틴 리피토를 복용하는 동안 자몽을 섭취하면 혈류 내 약물 농도가 400% 이상 증가하여 근육 파괴 및 심부전을 비롯한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 극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러한 상호작용에 많은 양의 자몽을 섭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일 반 개나 주스 한 잔만으로도 위험한 상호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섭취 후 최대 72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약물 복용과 자몽 섭취에 간격을 두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호작용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고 노인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일반적인 약물이 너무 많이 포함되므로 자몽은 피하거나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접근해야 할 과일 목록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처방약을 복용하는 경우 자몽이나 자몽 주스를 섭취하는 것이 안전한지 여부를 의사나 약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괜찮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약물의 효과나 부작용이 증폭될 위험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높습니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호작용 가능성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는 순진해 보이는 과일입니다. 노인들이 손에 넣어야 할 과일과 선반에 남겨두어야 할 과일에 대한 전체 분석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보카도, 사과, 석류, 베리류와 같은 좋은 음식은 말 그대로 노화를 늦추고 더 명료하게 생각하고 더 강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몽, 말린 과일, 설익은 바나나, 심지어 순수해 보이는 포도와 같은 나쁜 음식은 조용히 에너지를 훔치고 혈당을 급상승시키며 염증을 증가시켜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무서운 부분은 모든 것이 얼마나 미묘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포도 한 줌이나 잘 익은 바나나가 신체 내부에 일련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므로 현명하게 선택하고 주에 깊게 식사하고 가능하다면 항상 과일을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짝을 이루세요. 이제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험을 모르고 이러한 나쁜 과일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어떤 것이 가장 놀랐나요? 특정 과일을 먹고 놀라운 반응을 보인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